또 혼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에게 잠깐 그 책상 위에 뭐 붙여놓은 거 있죠? 그게 무엇인가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은 자기 자신의 성장의 자취를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지적 성장이죠. 우리가 키가 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키가 점점 크고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마찬가지로 지적 성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성장한 모습을,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눈으로 보고 인정되면은 매우 기쁨을 느낀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장의 자취를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은 학습 의욕이 유발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성장을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 끝에 제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책상 위에 붙여놓은 거 그것입니다. 오늘 요 강의 때는요 선생님들 실습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게 잘 하셨을 때게 제가 슬기로운 머리 그럴 겁니다. 슬기로운 머리. 그러면은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씩 치면 됩니다. 그 머리가 슬기로워졌다는 것이 한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슬기로웠다는 것을 나는 교사는 것을 인정해주고 인정받은 어린이들은 거기다가 표를 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또 지난번에 안 오신 선생님들이 오늘 처음으로 오신 선생님들은 간단하게 아까 그 프린트를 드렸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요약한데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것이 이렇습니다. 아까 같이 그 1200여 개의 학급의 수업 참가를 하면서 아주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모든 어린이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있는 수업의 기술은 또 무엇이냐, 이런 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봤는데요. 먼저 그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200명 선생님들이 거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그 문제점 때문에 어린이들이 A, B 양군으로 분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요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발문입니다. 발문은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다.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발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우리 어린이들이 잘못된 인식이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발문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혀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 인식은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요인 중에서도 아주 원흉적인 것입니다. 이게. 어린이들은 어떤 인식을 갖냐면은 어차피 정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이것이죠. 선생님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다. 그것을 알아맞히는 일은 내게는 어려운 일이다. 나한테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예 체념하고 생각해 보려고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은 선생님이 어린이들한테 발문을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진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진화가 생기는 요인 중에서도 가장 원흉급입니다. 그게. 그러면 발문을 뭐 때문에 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 각자로 하여금 말 그대로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 선생님이 어떤 발문을 던졌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해서 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 것.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전혀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지와 천능을 다해서 이바로 저바로 생각할 끝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그 발문의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상관없다고 말이죠.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발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쩌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죠. 교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건 정말 AB 양군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수업하고 있다고도 봐도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 뇌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뇌가 일할 수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했을까? 제가 본 그 많은 수업 중에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시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 학급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발문하고 바로 어린이들은 저요 하고 손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명하고 어린이가 발표하고 맞았으면은 칭찬하고 코멘트하고 해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틀렸을 때는 선생님이 오답을 발표한 어린이가 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는 방법으로 틀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다른 애기들이 또 손듭니다. 또 지명해서 또 틀리면 또 그런 식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혀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나름의 생각이다. 자기 나름의 생각. 근데 이 가와시마 류타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뇌가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사고활동을 한다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참가하고 사고하는 수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첫째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떠한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생각을 갖지 아니한 어린이들은 학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대강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 강의를 못 들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자료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문학교재의 수업의 기술. 예. 이거 갖고 와도 요렇게 온구나. 알았어. 이것을 드러내버려야지. 오늘은 문학교재의 수업기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오늘 강의를 안내하면서 문학교재 수업의 모든 것 그렇게 아주 조금 과장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하고 다음하고 두 번에 걸쳐서 문학교재 수업의 모든 기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문학교재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나는 선생님들이 오늘날의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수업을 돌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 선생님들,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써보십시오. 수업의 최종 목표. 간단합니다. 쓰셨습니까? 자, 이렇게 쓰신 선생님, 이와 비슷하게 쓰신 선생님, 사고력입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슬기로운 머리. 네. 그렇습니다.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왜 또 새삼스럽게 강의를 하느냐, 그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어 이제 지식의 시대에서 사고의 시대로의 전환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도야마라고 하는 일본의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새 이런 걸 많이 듣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15년 후이면은 이 독립해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이 무한 경쟁 시대, 또 그 밀림에 비유해서 얘기하지요. 밀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힘없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요 40년 동안, 2030년부터서 2070년 요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복판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다. 무엇으로 경쟁하느냐? 그러면은 무엇으로 경쟁하겠습니까? 사고력으로 경쟁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과연 어린이들한테 어떤 능력을 길러야 쓰겠습니까? 당연히 사고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고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능력이 바로 사고력입니다. 이 사고력을 상당히 이것은 말하자면은 큰 개념이지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좁은 의미의 사고력, 전이가 높은 지식, 탐구력, 이것을 통틀어서 사고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 전원에게 사고력과 전이가 높은 지식과 탐구력을 길러줌으로써 말하자면 이것을 통틀어서 사고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고력을 길러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을 가르쳐서 같은 뜻으로 문제 해결력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은 동의어예요. 뜻이 같은 말이다 이것이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문제 해결력이라고도 썼다가 사고력이라고 썼다가 이렇게 요새 학자들의 책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전이가 높은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전이가가 높지 않은 지식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반대되는 말이 단편적인 지식이겠죠. 그러면 단편적인 지식과 전이가 높은 지식과는 어떻게 다르냐? 단편적인 지식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받아 배운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배웠는데 자기가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찾아낸 지식이 아니야. 선생님이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쳐 줘서 내가 받아 배웠을 뿐이다 이 말이죠. 조금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아 배웠다 이것입니다. 그럼 전이가 높은 지식이란 무엇이냐? 그야말로 자기가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사고해서 찾아낸 지식. 이것을 우리는 전이가 높은 지식이라고 해요. 전이가 높다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쓸모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학자들이 말한 걸 들어보면은 아까와 같이 단편적인 지식은 그러니까 받아 배운 지식은 이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배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지식이 내일 새로운 학습을 할 때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편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탐구할 때에 어제 배운 지식이 사용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으로부터서 받아 배운 지식은 별로 쓸모가 없다. 응용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전이가가 없다고 말이에요. 뭐 어떤 지식이 쓰이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그야말로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사고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야말로 찾아낸 지식. 그 땀 뻘뻘 흘리는 과정 속에서 혼자서 사고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찾아낸 지식. 이 지식이 이른바 전이가 높은 지식. 다시 말하면 내일 다음 공부를 할 때에 그대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지식을 활용해서 내일 새로 배운 지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이가 높은 지식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 사고력과 전이가 높은 지식과 탐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대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어서 많은 지식을 알도록, 이거는 이미 쓸모 없는 지식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런 수업은 이미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수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선생님은 자기의 수업을 생각할 때에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이 사고력을 기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좁은 의미의 사고력, 전이가 높은 지식, 탐구력을 기르고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자기 수업을 늘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이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는 문제 해결력, 다른 말하면 사고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교재 수업의 기술, 요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교재 수업도 문학교재를 다루는 수업의 특성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문학 수업도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업 모두가 다 정말 사고력을 기르고 있는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그러니까요, 나는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는 모르지만은 오늘의 수업의 최종 목표가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복판에서 삶을 영위해야 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고력이다 하는 것. 이것을 인식을 제대로 하고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내일 어떤 교과에서 어떤 교재를 다루면서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퇴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국어 수업에서, 내일 수학 수업에서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것을 모두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이게 맞아요, 교재 연구지요. 교재 연구를 다 해놓고, 그러니까 요새 교재 연구란 말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일을 바로 교재 연구라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으로 투철한 선생 같으면은 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문학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학교재의 수업의 흐름은 대개 이렇게 된다고 많은 학자들은 국어과의 아주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독,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알아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초발의 감상. 초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으로 그 글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 글을 처음으로 한번 읽어보고 느낀 감상, 이것을 초발의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문제,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을 전개하기 전에 학습 문제 이거 하죠. 아, 참, 이 안내를 안 드렸구만. 오늘 제가 교재를 안 드렸죠. 한 것은
사실은 교재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 강의 끝난 다음에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선생님들이 사고를 하셨을 것인데 저 강의 안에 보면 답이 많이 쓰여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이 봐버리면 사고가 안 된단 말이야. 사고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을 건데, 그래서 준비는 했지만 맨 나중에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은 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을 요점만 간추려서 쓰십시오. 대개 읽어보겠습니다. 학습 문제, 그 다음에 장면 나누기, 기본 4장면으로 나누기, 전체의 대강, 주제의 가설, 그 다음에 글 내용의 탐구, 그 다음에 학습 문제 탐구, 그 다음에 주제 탐구, 그 다음에 감상 쓰기. 이러한 흐름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국어 수업의 대가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있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없고 그런 거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되어 있는 내용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제가 강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음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전문을 1페이지의 프린트로 만든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누어 드렸다 아까 서로 다른 선택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죠. 이 글은요, 실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교과서에 실려갖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교과서를 갖고 온다는 것이 또 깜빡 잊었네요. 이것이 교과서의 2페이지, 2페이지죠. 그 다음은 요거 이렇게 해서 또 4페이지죠. 이제 이렇게 해서 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5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한 페이지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을 1페이지의 프린트로 만드는 의의가 나변에 있는가? 교재글 전체를, 그러니까 이 글 전체를 1페이지의 프린트로 만드는 것은 교재글, 다시 말해 이야기지요.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사고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한눈으로 싹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전체 구조를 볼 수가 있다. 아까 같이 이 5페이지에 걸쳐 있으면은 그게 이렇게 한 페이지에 있는 것보다는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겠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A4에다가 넌이라고 글자가 작습니다만은 좀 더 큰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활자를 좀 크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여기에는 이제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 1000원이 만점 맞는 테스트를 실시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글이 서로 다른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지요. 이 글을 사전에 읽어오도록 숙제를 내야 됩니다. 내일 이 교재를 다루어 쓰겠다 하면은 숙제를 내서 잘 읽어오도록. 근데 어느 정도 잘 읽어오냐 그러면은 그날 이
내일 새로 배울 글을 지정해 준과 동시에 선생님은 뭘 주느냐 하면은 이것을 줍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평가 문항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11개 문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을 쭉 제목부터서 쭉 읽어가는 순서대로 이 문제가 나와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입니까? 중심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그네가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 이야기에 요 글에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은 요 11개 문제에 다 응답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준다 이 말이에요. 글을. 그러니까 이 글과 애기들에게 이것이 교과서에 있겠죠. 교과서의 글과 함께 이것을 요거 선생님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읽고 내용을 완전히 파악했다 생각할 때 그때 스스로 평가를 해봐라. 여기에 평가에 100점 맞으면은 내용 파악이 잘 된 것이다 말이죠. 예. 그리고 자 이와 같이요. 예. 이와 같이 해가지고 그냥 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수업 전개할 때에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요 진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중에서 5문제만 골라요. 5문제만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써도 좋고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냥 요거 타자를 해가지고 진짜 시험지를 만들어갖고 줘도 좋고 진짜 시험을 본다 이것이죠. 그래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결과가 어쩌겠습니까? 결과는 애기들이 되게 몇 점 맞겠습니까? 만점 맞겠죠? 만점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5문제를 낼 때도 이 중에서도 제일 쉬운 놈만 또 내. 제일 쉬운 놈만. 제일 쉬운 문제만. 가령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요거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입니까? 중심인물은 누구누구입니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그네가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것은 보통 그 설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이야기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이야기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설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잘 알았을 때에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거 쉽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글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말. 자, 어쨌든 5문제를 내서 시험을 봐서 모든 어린이들이 만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만점을 못 맞더라도 하여튼 90점, 80점 이렇게 고득점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누구든지 다 테스트를 했는데 만점 맞았다고 하면 기쁘지요? 그 만점 맞은 기쁨을 안고 학습을 출발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실제로 시험 볼 때에는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맞았던 애기들도 이때 만점 맞은다 이 말이죠. 매우 기쁘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가서 강의한 곳에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하신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부진하라고 생각했던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라고 한답니다. 이 만점 맞은 것을.
이렇게까지 어린이들이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이렇게까지 의욕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바로 이것을 함으로써 그렇게 그 어린이가 변하더라 이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알려드립니다 하고 나한테 담양 모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 또 이렇게 해서요. 여기 이거요. 이 중에서 5문제 선정하여서 그 다음날 수업에 모두에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음독. 자, 그 다음에 읽기죠. 글을 읽기인데 반드시 음독을 시켰습니다. 음독이라는 건 소리를 유창한 읽기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유창하게 읽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시다라고 하는 사람도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국어 수업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음독이야말로 도입의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독. 국어 수업의 도입 기술의 법칙 하나로서 음독. 그러니까 음독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음독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뇌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음독과 뇌의 활성화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새로 오신 선생님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은 여기다가 제목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10개 쭉 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10개 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쳐가지고 한 번 읽을 때마다 여기를 빨갛게 칠한다 이 말이죠. 색연필로 빨갛게. 그리고 또 한 번 읽을 때마다. 그런데 이것을 애기들한테 반드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가와시마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뇌의 70% 이상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필자는 지금까지 수백 번의 실험을 하여 뇌의 활동을 봐왔지만 이 음동만큼 뇌를 활성화시키는 상태를 본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수백 번. 그러니까 인간의 뇌세포가 되도록이면은 전부가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뇌세포의 극히 일부가 일을 한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연구했냐면은 사람이 무엇을 할 때에 뇌세포가 많이 일을 하는가, 그것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600가지 정도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600가지 정도 속에 음독이 하나 있었대요. 음독. 이 사람이 무슨 음독을 연구하거나 국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600가지 실험 중에 하나로 넣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자기는 전혀 넣기는 넣어서도 이것이 그렇게까지 잘 되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뜻밖에도 여기 이다시피 대뇌의 70% 이상의 신경세포가 일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600여 가지의 실험, 어떤 실험도 이렇게 많은 세포가 협동해서 일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음독이 가장 뇌를 슬기롭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애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어린이들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린이들도 역시 자기의 뇌를 슬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누가 대신에 해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린이들이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음도한다 이것이죠.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지방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에 그 애기들한테 요 얘기 해줬거든요. 해주었는데 저기 경기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선생님이 역시 또 이 얘기에 노트하고 함께 당신이 글을 써서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가 이렇게 해서 10개를 쳐주었는데 여기다가 10개를 전부 쳐라. 근데 10개 치는 것도 처음에는 애기들이 이렇게 큰 놈도 작은 놈 쳤다면 이렇게 함부로 치더래요. 그런데 점점 이 사실을 알고는 동그라미를 정성스럽게 이쁘게 다 치더래요. 그래 놓고는 어떤 애기는요 10번 읽고 동그라미 쳐갖고 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15번을 했더라요. 그래서 일부러 너 선생님이 10번만 해라 했는데 왜 15번까지 했어? 그리고 마치 꾸지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한 번 읽을 때마다 내 머리가 슬기로워진다고 그러는데 어찌 내가 15번 못 읽어요?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요 얘기는 내가 담양 선생님한테도 들었습니다. 담양은 상당히 많이 여러 학교를 내가 간 적이 있습니다. 가까워서 그런가 어쩐가 하여튼. 그런데 역시 그 경기도 선생님도 똑같은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꼭 요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잘 읽어갖고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국어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자, 제일 처음에 음독을 합니다. 이제 음독을 했습니다. 음독하고 다음에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등장인물 찾읍시다 그럽니다. 그 노트에 써라 본다고 말이죠. 자, 등장인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애들한테는 가르쳐야 쓰겠죠.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여기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이따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살아서 존재하고 행동하는 인물.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과 같이 말하고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동식물. 자신의 자기네 의사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 우리는 등장인물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자, 등장인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중심인물이 있고 보조인물이 있는데 이 보조인물은 대인물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대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죠? 내가 아까 저거 있네. 그거 대인물이라고 합니다. 글자만 봐도 뜻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좌인물 또는 대인물이라고 하나 그런 말입니다. 자, 등장인물을 어린이들이 전부 다 썼으면 어쩌겠습니까? 다 썼습니까? 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예, 발표시켰겠죠. 발표시킬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구두로 말로 발표시킬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판서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하나라도 덜 찾은 어린이가 있으면은 알 수 있도록 해서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중심 인물 찾기. 이제 중심. 아까 말하자면 등장 인물 여러 사람이 있겠죠. 네, 그 중에서 중심 인물이 찾기입니다. 중심 인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문학 교재의 수업에서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음독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아까 같이 등장인물을 찾고 등장인물 속에 중심인물을 찾아서 중심인물에 대한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 중심인물을 찾고 이제 검토한다는 것은 쭉 앞으로 해갈 것이에요. 자, 그러면 중심인물을 찾는 관점, 중심인물을 애들한테도 바로 이 관점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제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등장한다. 중심인물은 가장 여러 번 등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한다. 심정 묘사가 되어 있다. 심정 묘사가 많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언 횟수가 가장 많다. 애들한테 이것을 지도해 줄 필요가 있거든. 중심인물이란 이런 사람을 말한다. 중심인물을 찾는 관점이. 자, 다음입니다. 아까 초발의 감상 쓰기에 이 초발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은,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은 뭐냐면 처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 일어나는 일.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초발의 감상이라는 무엇이냐? 어린이들 각자가 이야기를 일독한 후에 느낀 생각. 근데 그것이 어린이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느낀 것, 감상, 이것을 말합니다. 각자의 감상을 기록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요리 감상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쓰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에 연필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연필을 놓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노트는 펴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가 보통 이렇게 접어서 2페이지죠. 1시간 40분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 2페이지 노트 안에가 무엇인가가 가득하니 쓰여 있기도 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무슨 부호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하여튼 가득하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속에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써놓은 판서해 놓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기록하도록 참 다음 수업부터서는 애들한테 그렇게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감상을 기록하게 한다. 각자의 감상을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고 교류한다. 각자의 감상을 썼습니다. 이것을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원이 동시에 발표를 감상한 것을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려면 이게 말 그대로라면은 못할 것 같죠.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짝꿍하고 서로 마주보고 내가 얘기한다 이거. 그럼 저쪽에서 또 얘기한다 이거. 짝꿍끼리 얘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두어갖고 앞뒤 사람들끼리 얘기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가령 누구를 지명해서 발표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미 이야기가 충분히 이루어졌죠. 이미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니까 잘 보는 것입니다. 평소 때 뒤떨어지기 쉬운 애기, 뒤떨어지기 쉬운 어린이 아무개를 딱 선생님이 잘 보고 있어요. 근데 발표로 짝꿍하고 얘기 잘합니다. 짝꿍하고 얘기 잘해요. 그걸 내가 인정, 앞뒤 사람하고 얘기도 잘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초반의 감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개 발표해라. 발표합니다. 이 초발의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 요것은 그걸 애기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또 요것은 정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머릿속에 정답이 없다 이것이죠. 각자가 쓴 것이 바로 답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은 그 애가 발표할 것 아니에요? 아까 짝꿍한테도 말해봤고 앞뒤 사람한테도 말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다. 어쩌겠어요?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요. 정말 슬기로운 머리. 너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쓰고 발표하는 동안에 굉장히 머리가 슬기로워졌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머리 2번, 동그라미 2개 딱 쳐라. 그 얘기 평소 때 그렇게 안 하는 반에서 어쩌겠습니까? 한 번도 지명도 못 받고 발표도 못한 애기죠. 1년 내내 입 딱 다물고 있는 애기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진화가 생기지 않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발의 감상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하시면 쓰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을 잘 해놓으면은 이 다음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감상문을 또 씁니다. 그때 하고 처음에 초발의 감상하고 비교해 본단 말이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읽어봐. 실제로 읽어봐 갖고 물론 몇 어린이들한테 발표를 시키죠. 다들 발표 못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각자가 향상적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수시로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스스로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와 같이 그 동그라미가 자꾸 쳐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에는 중심 발문입니다. 중심 발문. 중심 발문을 다른 말로 학습 문제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은 처음부터서 끝까지 탐구해 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단발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40분 동안 쭉 수업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 마침내 끝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심 발문, 다시 말해 학습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도중에 작은 문제가 작은 발문이 몇 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끝에 마침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래서 이 글 같으면은 선생님 이 글 다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신 선생님 손 들어보십시오. 네, 다 읽어보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자, 중심 발문이 뭐입니까? 사경의 노인을 발견한 당시의 상황, 곧 장래에 대한 안전에 대하여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그네의 제안에 대한 남자의 선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그네가 이 노인을
없고 우리가 같이 내려가자 그랬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대하고 가버렸죠. 그 남자의 선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것을 쭉 지금부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잘한 선택이다. 잘 못한 선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지 1, 2 중에서 1, 2 중에서 선택하여 그것을 선택한 근거도 함께 기록하시오. 쓰도록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이 해나갈 것이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것 좀 눈보라치고 어두워지는 깊은 산 중에서 아직도 갈 길이 험하고 먼데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사경의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죠. 곧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사경의 노인을 발견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선생님들 같으면은 눈보라치고 어두워지는 깊은 산 중에서 아직도 갈 길이 험하고 먼데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사경의 노인을 발견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업고 간다, 혼자 간다, 선택하기 어렵다. 자, 이것 중에서요, 또 좌석을 갖고 와서 일단 놨다.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가 무엇이죠? 업고 간다. 업고 간다. 다음에가 무엇입니까? 어째 이거 안 보이네? 혼자 간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어렵다. 참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이거 주어서 자석을 주어서 나는 여기 이것이 왜 안 붙으네? 이게 또 엉터리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것으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기 펜 있으니까 전부 다 같이 나와갖고 선택해서 치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각자의 선택을 이제 봤습니다. 저렇게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하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떤 점이 다르겠습니까? 이거 또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요거 의도가 나변에 있냐고 하면은 이거 무엇입니까? 전원 참가. 다른 말로 하면 전원 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 수업의 최종 목표가 사고력 기르는 것이라면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수한 애기들은 사고력만 길러줍니까? 아니죠. 지적 장애가 없는 모든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줘야 쓴다 이 말.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업이 전원 참가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전원 참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또 참가와 반대 말에 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실에 와 있다 이것이요. 교실에 와 있는데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고 그곳에 앉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머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버려. 뇌가 안 움직여 본다 이 말. 뇌가 일을 안 해본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수업하는 이 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뇌가 움직여야 하는 곳인데 안 움직여 버린다. 뇌가 안 움직인다는 건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린이들을 우리는 출석하고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앉아있을 뿐 뇌가 전혀 움직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사고 활동을 안 한다 이 말. 이거 출석자다 이 말. 참가자는 무엇이냐? 뇌가 움직인다 이 말. 뇌가 움직여. 다시 말하면 사고한다 그런 말. 전원이 사고하는, 참가하는 이런 수업을 조직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의 하나가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요거 하면은 어찌 보습니까? 가령 여기다가 좌석별로 해도 좋고, 가령 얘가 교탁이고, 이러고 책상에 이러고 있다면은 여기다가 좌석을 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써져 갖고 있어. 여기서 띠에다 갖다 붙여. 그럼 나중에 보면 어쩌겠어요? 나머지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혼자만 이렇게 남아있게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절대로 여기선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자기가 선택하면 된다 이 말. 자기가 생각하면 돼요. 생각. 이것이냐 생각하면. 이것을 선택하는 그 과정이 바로 사고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린이들이 자기 저것을 붙였다. 좌석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택했다 이것이다. 그리고 판단했다 이것입니다. 그 말은 곧 사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는 수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의 하나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말입니다. 소신형, 소신껏, 자기 소신껏 해라 이거죠. 그래서 소신형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 방금과 같이. 선생님들 전원 참가 곧 전원이 사고하는 수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다. 이것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이만큼이나 큰 것 좌석이 이만큼이나 큰 좌석이 있죠. 이거 너무 크다. 여기 자기 이름 써가지고 몇 개 가지고 있어라. 몇 개 가지고 있어갖고 와서 붙여도 좋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놔도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첫째는 전원 참가고,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해놔두면 선생님들 다 생각하셨어. 내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려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각자의 생각, 그것이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전원 참가요.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애기들한테 되도록이면 그것을 생각하고서 적어라 그러면 좋습니다. 써라.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 쓴다는 것은 곧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다고 하는 거니 노트한다고 하는 것은 이코르 사고하는 일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문헌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잘하게만 많이
쓰게 한다 이 말. 그 말 보면 우리가 되도록이면 많이 사고하겠다 이 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업고 간다 하고 선택한 사람 같으면 찍었으니까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옳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에 혼자가 이거 뭐예요? 이런 선택을 해? 하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생각. 그 비판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고 행위란 말이요. 하마있자 대자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대체 조금 나도 조금 생각이 이쪽으로 하려고 그래 한다든지 그것도 곧 생각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도 사고하는 행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으면 어린이들이 사고하게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하 이렇게 선택을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선택이 있구나. 과연 어떤 선택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그걸 문제의식. 그래서 그 문제의식이 바로 아까 처음에 했던 문제의식으로 저번에 연결된다고 말이에요. 벌써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세 가지죠, 지금.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 왈고 하지 않고 그대로 막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다 합니까? 다음에는 장면 나누기입니다. 자, 장면 나누기. 선생님들 첫째 장면만 한번 나눠보시죠. 자, 근데 우선 장면 나누기 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장면 나누기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 하는 구조를 파악한다. 방법, 장면 나누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장면 나누기의 관점은 언제, 때라고 말해, 때. 그 다음에 어디서, 누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관점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 같으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되겠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 어떤 관점으로 나누어지겠습니까? 이 얘기 같으면은, 첫째 장면 한번 나눠보십시오. 첫째 장면만 잠깐 읽어보십시오. 원칙은 말입니다. 이렇게 아까 그것이 생략되었습니다만 글 번호를 다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글번호를 붙여놓으면은 어린이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매우 편리해요. 매우 능률적입니다. 이렇게 글번호가 없으면 이거 글을 다 읽어야 돼요. 몇째 줄에 있고 뭐 어쩌고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를 말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글번호 갖고 몇 번 이렇게 딱 그 바쁘면 되어버려요. 그래서 글번호를 먼저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글번호를 붙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제 첫째 장면 찾습니다. 첫째 장면은 글번호 1번부터서 몇 번까지, 둘째 장면은 몇 번부터서 몇 번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번호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문장 번호라 그럽니다. 문장 번호. 문장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은 글을 문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문장이라는 말은 요겁니다. 글이 쭉
가는 과정 속에서 뭐 하다가 딱 놓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요건 무슨 점이라고? 반 천수 이거 무슨 점이라고? 반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러고 딱 있죠. 이거 무슨 점이라고? 원점. 원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라고 해요. 이것은 4학년 국어책에 보면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어체계가. 요 원점 있는 데까지를 우리는 한 문장이라고 그런다. 근데 요 문장이 길 수도 있고 짧은 글자 한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앗 하고 놀랬다 이거. 그리고 자 다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문장이다. 한 문장이다. 예? 자, 어쨌든 문장으로 쭉 나눠 보면은 이 그런 말이죠. 문장이 61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면, 첫째 장면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어디? 최현생 생각해 봤어? 네. 응.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저는 1번부터?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응? 1번. 1번부터 1번? 네.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때, 장소, 인물, 기타 어떤 사건 이런 관점으로 나누자 그런 말이에요. 보면은 이 봐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야기가 달라지죠. 첫째 문장은 제가 나눠보는 데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장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장면으로 나눠집니다. 장소가 달라집니다. 장소가. 또는 이야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장소, 이야기의 내용 또는 인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요. 장소가 교실이었다가 복도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아침 이야기였다가 오후 이야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때, 장소, 인물 또는 사건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환하게 보입니다. 장면 나누기. 자, 그러면 장면을 나눠서 뭐 달라고 그럽니까? 장면 나누면은 장면 나누면은 무엇이 좋을까요?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이야기의 진행과 함께 이따가 보지만은 이제 클라이막스로 향해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장면의 요점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 본 것이 이것입니다. 실은 이제 여기서 장면 하나라도 요점을 정리해 보고 싶었지만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 요것은 이따 자료 속에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요 6장면으로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4장면, 그러니까 아까 같이요 1, 2, 3, 4, 5, 6 6개의 장면이 있어요. 6개의 장면인데
이 6개의 장면은 다시 4개의 기본 구조로 만듭니다. 4개의 기본 구조로. 보통 3학년 정도 같으면 그냥 처음, 가운데, 끝 이런 정도 되지만은 4학년 이상이면은 이렇게 장면을 나누어서 이 장면을 다시 도입부, 전개부, 클라이맥스부, 종결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지도돼야 되겠습니다. 뭐 한두 시간 갖고 지도가 되겠습니까만은 여기서 이따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이렇게도 그러죠. 여기서 구조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첫 머리, 사건의 시작, 클라이맥스 장면의 시작, 클라이맥스 사건의 끝, 다음에 끝맺음 이렇게 해서 이놈을 다시 사부로 나눠놓는다 이 말. 사부로 나눠놓고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장면 나누기가 끝나면은 전체의 대강 쓰기입니다. 자, 전체의 대강 선생님 한번 써보실까요? 전체의 대강은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전체의 대강 쓰기의 기본적인 방침은 장면 나누기 학습에 있어서의 학습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학습이다 이 말이죠. 장면마다 장면마다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관련적으로 이어서 문장화한 것이 전체의 대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장면별 요점을 정리했죠. 요점 정리한 것을 관련적으로 연결시켜 놔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전체의 대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애기들은 어쩌겠습니까? 실제 이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머리가 많이 운동을 하겠죠. 사고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체의 대강을 쓰게 되겠습니다. 전체의 대강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실습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나그네가 산 너머 아랫마을에 가기 위하여 세찬 바람이 부는 험한 산길을 가는 도중에 남자를 만나 함께 가게 되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하여 그를 돕는 일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남자는 혼자 가버리고 나그네는 노인을 업고 눈보라 몰아치는 어둡고 험한 길을 땀 흘려 걷고 걸어 마침내 아랫마을 입구에 도착하였다. 누군가가 쓰러져 있기에 가보니 혼자 갔던 남자이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작업을 잘했냐 못했냐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이런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이 시키는 과정이 무엇이겠어요? 자, 요점을 쓰게 하고, 요점을 쓰게 할 때는 처음부터 그냥 요점 써라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어요.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요. 선생님은 가르쳐 주는 사람.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무용을 할 때는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따라서 하게 하지요. 그 시범을 잘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가령 어린이들이 요점 찾기 비교적 제일 쉽겠다고 하는 장면 하나를 남겨놓고 가령 2장면이다 하면 2장면 남겨놓고 1장면
선생님이 만든 것이다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이것을 만드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3장면, 4장면 이렇게 전부 다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는 2장면 만들어 볼까? 하고 애기들한테 만들게 한다고 말입니다. 가르쳐주고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르쳐주고 하게 한다. 또 일본에 말이죠.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하는 육군 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연합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일본의 육해 공군 전체 사령관이요.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작전상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무전을 찍고 다니겠습니까? 저쪽에다가. 근데 그래서 미국군이 그것을 그 암호를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그 오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비행기가 우겨서 와갖고 사격을 가해서 야마모토 이소로쿠 대장은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시작하자고 말을 할 때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좀 엄한 데로 갑니다만은, 미국하고 전쟁하면 반드시 우리가 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국의 육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그때 최고 사령관이 있었는데 전부가 다 주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혼자 절대 반대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 호노룰루에 가면은 그 하와이 호노룰루 있죠? 거기 가면은 그때 당시 그 전쟁한 사람들 그 일본의 수괴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부 말하자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가위표를 쳐놓고 막 그랬는데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진은 깨끗이 그대로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이 쓴 책에 뭔 말이 있냐면은 그 자기 부하들한테 자기 장교들한테 사병을 지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첫째 설명해라 이것입니다. 말로 설명해라. 그 다음에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반드시 시범을 해라. 시범을 하면서 설명해라 이것이죠. 시범을 정확하게 해라 이것입니다. 반드시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곁들여서 시범을 해보여라. 그 다음에 시범대로 하게 하라. 시범대로 하게 하라 이것이죠.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사병이 있으면 고쳐줘라. 몇 번이나 그것을 되풀이해서 연습시켜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잘 되었을 때 칭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시범을 해라. 그 다음에 시범대로 행하게 해라. 그 다음에 제대로 행했으면 칭찬해라. 이것이 야마모토 이소로쿠 대장이 자기 부하들한테 간부들이죠. 간부들한테 그 니들의 부하를 가르칠 때 이런 거 가르쳐라 하고 내린 훈련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아주 그것이 유명해요. 그것을 그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물론 수업에 관한 책을 보면은 그 야마모토 이소로쿠 대장의 방금 그 말 시범에 대한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교육의 대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들께서도 애들한테 시범을 해보이니 이 장면별 요점을 만들 때도 아까 장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장면은 이것이다. 1장면은 이것인지 그 장소를 관점으로 해서 나눴다든지 또 2장면은 이렇게 해서 나눴다고 다 가르쳐준 다음에 딱 그러면 3장면은 너희들이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시범을 보이고 시범대로 하게 하고 시범대로 했으면 칭찬해주고 시범대로 안 됐으면 또 한 번 시범해 보이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부진화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과연 지금 우리 수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있으니까 저거 화면이 안 좋지? 겹쳐 놓으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장면별 요점까지 다 끝마쳤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주제를 가설하라. 요 가설. 잠정적 가설이라 그 말입니다. 요 잠정적 주제. 잠정적 주제. 이것도 가설. 이것도 가설. 글자가 다르죠? 글자가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설. 말 그대로 우리가 다 뭐뭇을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고 하는 거 가설이죠. 그리고 가설이 증명돼야 되고 이것은 임시로 설정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임시로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임시로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잠정적인 주제다 그 말입니다. 이 다음에 진짜 주제를 찾지만은 여기서는 우선 잠정적인 임시로 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가설 임시로 만들었다 그래서요. 가설 이런 말 썼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게 되면은 금방 알아차려버릴 것을 그냥 가설이라고만 써버리면은 이것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어린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한자를 알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교재에도 자료에도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읽을 때에 행여나 한자라도 눈에 들어가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주제란 것은 무엇입니까? 작품의 마음이죠. 작품의 마음. 그 글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 글을 지은 이가 작가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 그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자, 선생님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한번 주제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서는 이제 주제 찾는 일을 구체적으로 해갈 것입니다. 제일 뒤에 가서 주제를 찾을 것입니다. 하면은 지금 쓴 주제하고 나중에 그 주제를 찾기 위한 그 학습 과정을 쭉 이제 밟아갖고 마침내 주제를 찾아냈다. 그때 비교해보면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많이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쓰셨습니까? 간단히 써 놓으십시다. 그리고 이따가 진짜 주제를 써가지고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많이 향상적으로 변형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교재의 최종 학습 단계에서 설정된 주제와 비교한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서는 주제를 찾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주제를 어떻게 찾느냐? 첫째, 자, 여기에 지금 양식만 있는 것이 없구나.
여기 사실은요, 쉬운 말로 말하면 답이 써져 갖고 있는데 답이 써 있지 아니한 요 틀만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 보시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서 주제를 찾는 공부입니다. 주제를 찾는 공부. 자, 내용 탐구입니다. 내용을 탐구해야 주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사경의 노인을 발견하였을 때와 예상되는 그 이후의 자연환경. 그러니까 사경의 노인을 발견했을 때의 자연환경. 그 다음에 이어질 어떤 일이 이어질 것인데 그때 자연환경을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이 환경의 변화하고 이 여기 등장 인물들의 심정의 변화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용 탐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선이 지상의 형편. 그 노인을 만났을 때 지상의 형편이 어쩌던가요? 지상의 형편. 그 다음에 하늘의 사정. 하늘의 사정. 하늘이 우선 어두워지고 눈 내리고 바람 불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온 상태. 따뜻하다, 차갑다, 춥다 뭐 그런 것이 전부 다 기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환경. 이게 노인을 발견했을 그 당시의 자연 환경하고 앞으로 쭉은 이제 이분을 업고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 그 업고 갔을 때에 앞으로 그 장소도 변하고 기온도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변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주어서 어린이들한테 조사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상의 형편, 하늘의 사정, 기온 상태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분류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생각한 바에 따라서 달리 또 분류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어째서 이런 표를 만드냐 하면은 어린이들이 사고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그 지상의 형편을 어쩌겠느냐, 하늘을 어쩌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극히 소수의 어린이들 외에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료를 준다든지 또는 도움말을 준다든지 해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로 하여금 이따 써넣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써넣기 위해서는 애기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상의 형편이 어쩌고 생겼는고 가만히 있자. 당시야 그 노인을 만났을 때에 그가 깊은 산골이지. 깊은 산골. 뭐 됐습니까? 방금 어린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린이 무엇을 했습니까? 생각했다. 사고했다. 깊은 산골이다. 그리고 또 그뿐인가? 눈이 발목까지 쌓여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거 다 이 표에다 써넣기 위해서 어린이들은 어째 썼습니까? 생각해야 된다. 이거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늘의 사정을 써넣기 위해서는 어째 썼습니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생각합니까? 글을 읽어봐야 된다. 글을 읽어보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글을 읽고 생각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쓸 때는 이미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고했다 이것이. 수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사고력이라는 것은 누가 대신해서 길러줄 수도 없어요. 자기가 길러야 돼. 자기가 어떻게 길르냐? 사고했을 때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사고해야 사고력은 길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들이 자 그렇게 너희들 사고해라 한다고 사고합니까?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만들어줘요. 교사가. 그것이 표다고 말이에요. 이 표를 줘. 하늘의 사정이 어쩌냐? 그러면 하늘의 사정? 가만히 있자. 하고 글을 읽어본단 말이에요. 또는 필요하다면은 몇 장면을 읽어봐라. 또는 글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읽어봐라. 해서 읽어보고 이걸 써놓도록 해도 좋단 말이죠. 이것을 왜 하게 합니까? 자, 우선 어째서 이 표를 만들어 줍니까? 사고하기 쉽도록,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사고할 수도 없는데 사고해라고 되겠어요? 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어린이들은 여기다가 써넣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써넣기 위해서 책도 읽어보고 또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사고했죠? 부단히 사고하게 한다 이 말. 그래야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 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수업이 그랬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쭉 진행됐죠. 나머지 여기 어린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 머리는 돌아가질 않아요.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수업을 해가지고는요, 그야말로 소수의 몇몇 어린이들 사고력만 길러지고 나머지 애기들은 사고력 전혀 길러지지 않는 수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고력을 기르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가? 이 사고력을 기른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고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 사고력을 기르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임상적으로 검증한 기술,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봤잖아요. 저런 표를 만든다. 이런 표를 만들어준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기온 상태. 그러면 기온 상태 선생님이 자 몇 장면을 읽어봐라든지 또는 문장 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읽어봐라든지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면서 사고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의 법칙의 하나가 가르쳐 주면서 사고하게 한다 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문제만 주고 사고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발문도 발문 속에 가르쳐 준 것이 있어야 쓴다 이 말이죠. 이 다음에 발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아주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입니다. 마무리 시간이 그래. 그 다음에 내용 탐구입니다. 내용 탐구 이제 요것도 아까 이것도 내용 탐구예요. 내용 탐구인데 뭐다 하기 위해서 지금 주제를 잡기 위해서 내용 탐구 나그네 이 사람을 죽게 버려두고 가겠다는 말입니까? 남자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요. 이 장면을 지금 내용 탐구 자료로 내놨습니다. 이때의 남자가 한 판단 이때의 남자가 한 판단 다시 말하면 대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자의 생각을 마련하여 기록하시오. 각자의 생각을 마련해서 기록해라 이것이죠. 자,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요 하고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요거 이제 내용 탐구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 나눠드리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선생님들이 적어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이렇게. 자, 사실은 뭐 이렇게 말만 들어서 안 되는데, 나그네의 심정탐, 이번에는. 아까는, 남자고, 자, 이번에는 나그네. 나그네는 그의 제안에 남자가 협조할 줄 알았는데, 나그네는 자기가 하는 제안에 대해서 남자가 협조할 줄 알았는데 거절당한 순간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거절당한 순간. 그것을 생각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내가 또 써놨습니다만은, 자, 남자의 심경 탐구. 남자는 혼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남자는 혼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요거. 그러니까 또 나그네의 심정 탐구입니다. 나그네가 거절당했을 때 또 남자가 협조해 줄 줄 알았는데 거절당한 그 순간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 이번에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번 남자는 혼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혼자 가면서 이것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자 혼자 가면서 뭔 생각할까요? 혼자 가면 잘했다. 역시 혼자 가야 했어. 처음에는 하여튼 일단 사절하고 처음에는 막 갔겠죠. 갈 때는 찍었습니까? 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고 갔겠죠. 쭉 갑니다. 쭉 간데 생각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했어요. 요가 아까 요 탐구했죠. 어디입니까 지금? 깊은 산중이지요. 눈보라는 지지요. 어두워서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길도 눈이 전부 덮여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날씨는 추워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 가면서 뭔 생각하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알 바 아니오 하고 갈 때 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가겠습니까? 점점 생각이 변하겠죠. 첫째는 외롭습니다. 그 다음에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헤매다가 만약에 제대로 안 가고 길을 헤매다가 어디 산쪽 깊은 가보면 어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웃이 있으면은 서로 의논이라도 할 것인데 혼자 일어나서 의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날씨는 점점 추워집니다. 어쩝니까?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내려가지요. 그리고 걷기가 힘들지요. 이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잖아요. 점점 가면서 뭔 생각을 합니까? 함께 갔어야 할 것인데 하는 생각 하겠죠. 이 사람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요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은 다른 생각도 합니다. 나도 같이 노인을 업고 갔어야 할 것인데 하는 그 두 개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걸어가는 동안에 두 개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네, 인간의 이중성. 사람은 굉장히 악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선합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인간의 이중성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기 시험 그것을 탐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그 시기도 여기 그 나그네도 어쩝니까? 아, 이 사람이 협조해 줄 줄 알았는데 협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노인을 내가 혼자 업고 가다가 둘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업고 가는 선택이 잘한 선택이냐? 하고 회의를 간단 말이에요. 회의. 처음에는 이 사람을 업고 가서 살려야 쓰겠다. 저 친구하고 같이 가면 교대로 가면은 말이야. 얼마든지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저로 가버리니까 혼자서 해야 쓰겠다면 혼자서. 그런데 불행히도 가다가 둘이 다 잘못되면 죽을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노인을 놔두고 혼자 갈 거나? 그러면 안 되겠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은 정말로 개죽음이다. 이런 심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갈등이라고 그러죠. 갈등한단 말이죠. 버리고 갈 것인가? 업고 갈 것인가? 죽더라도 업고 갈 것인가? 둘이 다 함께 죽는 것보다도 한 사람은 살아야 쓰겠다. 둘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은 살아야 쓰잖아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러려면 나라도 살아야 쓴다. 그러니까 노인 그대로 놔두고 가자. 아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협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가버려. 그 순간에 뭐 생각하세요? 그런 갈등을 안 하겠습니까? 그 갈등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간 탐구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그림, 이 문학 작품입니다. 근데 아까 저 사람도 그냥 버려불고 내가 알 바가 아니오 하고 단호히 거절하고 혼자 갔지만은 어째서요? 내가 잘못했다. 선택 잘못했다. 같이 가면은 교대로 업고 가고 또 나는 가고 이렇게 가면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선택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벌써 이중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이중성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지금 탐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찾아낼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8시간 넘었으니까 선생님도 시장하시고 그럴 테니까 이제부터 진짜가 재밌는데 이제 다음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은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머니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있는 글을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 선생님들이 이 주제를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문학작품의 주제 찾기 지도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생각입니다. 또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마칩시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